뛰는 거지 원래. 애가 원래 뛰라고 있는 거지. 뭐 애를 묶거나? 이러면서 딱 나왔다고 쳐봐. 그런데 나도 애가 있는데 만약에 윗집 애가 뛰어가지고 우리 집 애가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우리 집 애가 뭐 고3 학생인데 뭐 다음 달에 수능인데 홍미사님, 층간소음도 어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항의하러 위쪽 올라갔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쭈니님, 저는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낸 소음도 아닌데? 오늘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변호사님께서 이제 라이브 방송하실 때 이제 꾸준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제 분쟁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이 과연 이제 법률적으로 가는 게 정답이 맞는 건지.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물론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요. 전 직업이 이제 변호사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이런 법률적인 분쟁을 겪거나 소송을 안 해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소송을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하에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뭐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걸고 해가지고 원하는 판결을 얻었어. 원하는 판결,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채무자가 나 돈 없어 대짜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될 걸로 믿고 돈을 써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실제로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지고 내 고통은 더 커지고 내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층간소음 문제라는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도 물론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해서 뭐 민사소송도 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 아래층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면은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항의도 하고 뭐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뭐 서로 쌍욕하고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해 아니면 스토킹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근데 그거의 결과가 그렇게 했었으면 뭔가 분쟁이 해결되고 이 층간소음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은 극단적으로 이 층간소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강력사건, 굉장히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이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놓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그 발단 그런 강력범죄까지 이어졌다 이거야. 사실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분쟁이라는 게 이 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서로 이 갈등하는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잖아요. 누군가 이 갈등의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거든. 어떤 분쟁이든지 간에 층간소음만 그런 게 아니고 통상의 범죄도 마찬가지고 각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질 않아. 어떤 사건이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 그런 식으로 안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안 하지? 씨발 저 새끼가 지가 잘못해놓고 왜 저렇게 당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처음에 발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을 일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사과받기도 어렵고 심지어 사과도 안 하는데 뭐 고소하고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다 승소 판결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 회수하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이사를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그거를 내가 어떤 법률적인 방법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소송해가지고 이겼다 한들 저 사람은 이사를 못 보낸다고 내가. 그게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라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분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층간소음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했는데 뭐 살인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딱 봐서 상대방이 너무 미친 같아. 뭐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소음의 피해자지만 내가 이 상대방을 이사를 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는 게 정답이다.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건 말 못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많은 분쟁을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정말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당사자 본인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사를 가버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분쟁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아랫집이 이제 윗집에 이제 따지러 이제 갈 때 윗집 입장에서 이제 스토커나 이제 주거 침입 같은 경우로 이제 역고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랫집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따지러 간 건데 이렇게 역고소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피의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말씀. 아니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많죠. 밑에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윗집에 따지러 갔는데 그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뭐 애가 뛰어가지고 다음부터 좀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즉 상식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 만약 애가 있으면 애가 뛰어가지고 시끄러운 거라고 하면은 매트 같은 걸 주문해가지고 깔아가지고 아랫집을 배려하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작은 이벤트로 끝나고 이제 지나가는 일인데 이제 그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케이스 밑에 집에서 올라왔어. 윗집 사람이 문 열자마자 아이 씨발 애가 뛰는 거지 원래 애가 원래 뛰라고 있는 거지 뭐 애를 묶거나 이러면서 딱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존나 개빡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나도 애가 있는데 만약에 윗집 애가 뛰어가지고 우리 집 애가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우리 집 애가 뭐 부산 학생인데 뭐 다음 달에 수능인데 그런 상황인데 윗집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봐. 그럼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냥 이제는 뭐 시끄럽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저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지가 잘못해놓고 사람 새끼 아니네 그러면서 악의를 품는 거라고. 그러다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소송 걸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하다 보면 윗집 아랫집 살면서 원수가 돼가다가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뭐 밑에 집 아저씨가 회식 있어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날 뭐 회사에서 주장이 깨고 이래 기분도 안 좋은데 내 자식이 고3인데 결국에는 뭐 순둥을 조져가지고 재수하고 있어. 막 이런 족같은 상황들이 막 겹쳐가지고 정신줄을 놨어. 예. 그 상황에서 그 윗집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밥 먹고 단란하게 뭐 들어온 모습을 봤다. 그럼 거기서 사람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성적인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극단적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홧김에 그 공고 들고 와갖고 쳐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살인 아니면 중상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많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층간소음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 처음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 최대한 우선은 좋게 얘기를 해야 돼. 윗집에서 뛰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소한 분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커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오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찌됐건 되도록 처음에는 좋게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뭐 때문에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지 내가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로 원만히 풀려고 충분히 노력을 해보고 근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스탠스를 생각을 할 때 이걸 진짜 소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참고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를 해볼 건지 아니면은 이사를 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 상대방의 스탠스나 상대방이 어느 정도 미친놈인지를 봐가면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송하고 한다고 해서 이 분쟁이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야. 오히려 소송이 분쟁을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꼭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소송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시간도 빠르고 돈도 안 들고 좋은 방법이 합의하는 거야. 서로 협의하고 중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씩 라이브 방송할 때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누가 물어보고 하면은 드는 생각이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잘못을 너무 노리고 갖지 말고 이런 분쟁 상황에서 서로 좀 양보해서 진행시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너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너무 힘들어 윗집에 가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 노력도 안 하고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 중에 층간소음 중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다. 내가 뭐 기분 좋으면은 매트도 뭐 조금씩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영상을 통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해서 서로 원만하게 조정돼가지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하면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서로 중재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영상의 취지는 소송의 능사가 아니다. 내가 좀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층간소음 중재 컨텐츠를 한번 해볼 테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메일로 한번 사연을 한번 보내줘 보시면 이건 정말로 한번 합의나 조정을 해볼 만하다 싶으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얘기지만 제가 조금 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법체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욕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빡친 변호사 채널 별로 재미는 없지만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